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 부양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인 22일 저녁 트위터를 통해 경기 부양 법안의 내용을 비판하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However, the bill they are now planning to send back to my desk is much different than anticipated. It really is a disgrace.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영역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 부양 지원금은 지나치게 적다고 발언했습니다. I am asking Congress to amend this bill and increase the ridiculously low $600 to $2,000 or $4,000 for a couple. I'm also asking Congress to immediately get rid of the wasteful and unnecessary items from this legislation.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코로나19 이외의 예산은 경기 부양 법안이 아닌 함께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 의원의 오래된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되었던 법안의 미래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의원도 여럿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 부양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호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경기 부양 지원금 2,0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의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공화당에서는 반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없이 해당 법안을 서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미셸 박스틸 당선인과 영킴 당선인이 지난 주말 애틀랜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의 지지와 함께 한인 유권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원의원 2석을 향배를 결정할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표심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캐스팅 보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미셸 박스틸과 영킴 두 한인 여성 당선인이 지난 주말 애틀랜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것입니다. 미셸 박스틸 당선인은 연방의회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5일 결선은 사실 미국 전역에서 그 유권자들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한 걸 보면은 balancing the act, balancing the government is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congressional seat 자체가 데모크рат이 아직도 넘버가 많이 가까워졌지만 아직도 majority이기 때문에 US Senate만은 리퍼블리칸이 이겨서 더더군다나 리퍼블리칸 쪽은 좀 더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US 세넷이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아메리카 자체가 소셜리즘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이거를 스탑하기 위해서 조지아에 왔습니다. 영킴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조지아에서 이 앞으로의 미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펄드 의원님과 또 켈리 라플러 의원님 두 분이 지금 1월 5일 런오프 일렉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닌 에이시안 커뮤니티에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당선인은 또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투표를 통해 변화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voter turnout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선거가 부정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if you're unhappy with the direction your state is going, get involved. 나와서 투표해 주시고 그 한 표로서 체인지를 만드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상하원, 즉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며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이번 결선 투표를 향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애틀란타 한인 유권자들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안 커뮤니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와 라파엘 워녹 후보가 한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제인 22일 저녁 온라인으로 열린 줌 미팅에서 존 오소프 후보는 한인 유권자를 비롯해 아시안 커뮤니티가 이번 선거의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워녹 후보는 의료제도 개선과 저소득층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기회와 존엄성을 역설했습니다. 귀네 카운티와 조지아주 도로교통국은 유니버시티 파크웨이로 알려진 316번 주도 개선 공사 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넷 카운티 교통국은 유니버시티 파크웨이로도 알려진 316번 국도 개선 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귀넷 교통국은 해당 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며 개선 공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As the traffic volumes on the corridor picked up, it became clear to us that it was time to start looking at some safety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for the corridor. 현재 계획상으로는 5개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호프 로드의 교차로를 분기점으로 만들고 하이호프 로드가 유니버시티 파크웨이 위를 지나가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시더스 로드와의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허리케인 트레일과 윈더 하이웨이가 유니버시티 파크웨이 위를 지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분기점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공사는 펜스 로드와 윈더 하이웨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귀넷 교통국 측은 계획 수립에 주민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kind of an appropriate time in the plan development process for the community to make their voice known and to give us comments about what's important to them, what things they would like to see within the project if it's within our ability to provide that. 주민 의견 수렴은 조지아 교통부 웹사이트를 통해 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통국 측은 아직 계획 단계이지만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2022년 이후로 전망되며 공사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올해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경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성탄 전야인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성탄절 당일에는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적설량은 산간지방의 경우 1인치에서 2인치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최저 기온은 화씨 24도, 최고 기온은 36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수가 다시 풀턴 카운티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882만 325명, 누적 사망자는 33만 2,84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만 9,08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37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52만 4,055명, 누적 사망자는 9,5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22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8만 4,235명, 신규 2,846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7,115명, 누적 사망자는 546명입니다.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57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7,032명, 누적 사망자는 72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환자 33,621명, 누적 사망자는 53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1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코로나 PCR,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1일부터 PCR 코로나19 검사 후 발표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서류 접수 전 일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까지 인정되고 의사소견서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됩니다. 연방정부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내년 7월 말까지 공급받을 전망입니다. 이것으로 연방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4억 회 투여분을 확보했습니다. 2억 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알렉사 에이자 연방보건부 장관은 이것으로 백신을 원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내년 6월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 공석이 된 상원 의석에 알렉스 파딜라 캘리포니아 내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으로 파딜라 장관은 캘리포니아 최초의 라티노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파딜라 장관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26세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정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파딜라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남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의원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변이가 이어지고 있는 영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이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크리스마스 직후 봉쇄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B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2건 발견했으며 남아공 변이 확진자 2명 모두 남아공을 여행하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 2명을 격리하고 남아공발 입국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은 수도 런던 등 남동부 일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지난 20일부터 지역 봉쇄와 마찬가지인 4단계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